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라고 저주의 말을 남겼는데, 그게 1840년에 당선된 부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20년 동안 50년 간격으로 당선된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목숨을 잃은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바로 테쿰스의 저주입니다. 자, 여하튼 그 중에 첫 번째 희생자가 1840년에 당선된 윌리엄 해리슨 부대 대통령인데요. 자, 이분은 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가문이 바로 부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할아버지고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손자입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해리슨은 대통령의 1840년에 부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듬해 1841년 3월 4일에 취임식을 하는데요. 비가 억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취임할 때 나이가 만 69세, 지금부터 한 180년쯤 전이다 보니까 고령 논란이 있었죠. 오늘 새벽에 대통령 재선 포기를 하신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1942년 11월 20일 생이니까 올해 11월 20일이 되면 만 81세이셔서 고령 논란이 계속 있어요. 인지력 저하 논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재선을 포기하시고 용단을 내리셨는데요. 자, 그렇듯이 지금도 한 180년 전 1841년에 취임하신 부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도 만 69세 취임하시다 보니까 180년 전이니까 지금하고는 수명 차이가 있던 시절이죠. 그래서 69세에 취임하시면 고령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분이 취임식 날 1841년 3월 4일 취임식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우산을 받쳐들지 않고 우비도 입지 않고 100분 동안 취임사를 비를 맞으면서 취임사를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급성 폐렴에 걸려서 병상에서 대통령을 1개월 수행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단기 임기 1개월 만에 사망하는, 그것도 급성 폐렴으로 병상에서 대통령 임기 1개월을 수행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분이 테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이 있는 분이 12대 대통령 바로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인데요. 이분도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분은 테쿰스의 저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쿰스의 저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간격으로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어야 하니까 1840년, 1860년, 1880년, 1900년, 1920년, 1940년, 1960년 이 7차례였습니다. 20년 간격으로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7명의 대통령이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되고, 반면에 1848년에 당선된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은 1848년에 당선됐으니까 그것은 1의 자릿수가 0이 아니라 8이라는 그 연도에 당선됐으니까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도 없고, 그 다음 20년 주기설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테쿰스의 저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한 대통령이 8명인데 그 중에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된 분은 7명이고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는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의 테일러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1848년에 당선됐는데요. 이분이 임기 2년 차였던 1850년 7월 4일, 즉 미국 독립선언 74주년 때입니다. 미국 독립선언 74주년이었던 1850년 7월 4일에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차가운 우유와 체리를 섞어서 과식을 하시는 바람에 급성 위경련으로 5일 동안 투병하시다가 임기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임기 수행을 한 1년 반 정도밖에 못 하신 거죠. 이분이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인데요. 이분은 미국 멕시코 전쟁의 영웅입니다. 자,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했던 게 1846년부터 1848년까지 했고,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미국의 서부 지역 또 남서부 지역 캘리포니아주나 애리조나주 뭐 뉴멕시코주 이런 영토를 멕시코로부터 헐값에 매입했으니까 사실상 강탈한 건데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났던 1848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 근처에서 금광이 발견이 돼가지고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그곳에 다 몰려들었던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그게 1848년에 미국 멕시코 전쟁이 끝나고 그 미국 멕시코 전쟁의 영웅이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멕시코와의 전쟁이 끝났던 연도인 1848년에 미국의 1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2년 후인 1850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74주년 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 14대, 15대 대통령은 특별한 게 없고요. 16대 대통령은 부동의 랭킹 1위,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부동의 랭킹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자, 이분은 미국 달러 지폐 5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링컨 메모리얼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신 대통령 193cm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좌상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데요. 그 벽면에는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 1863년 11월 19일 게티스버그 연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곳에서 게티스버그 연설을 했고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1863년 11월 19일입니다. 그 연설문이 그 링컨 메모리얼 벽면에 새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링컨 대통령이 재선에 취임했을 때 1865년 3월 4일 재선 두 번째 임기 시작할 때 취임사가 또 그 벽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은 암살되셨죠. 테쿰스의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1860년에 당선됐으니까 테쿰스의 두 번째 희생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선 임기가 1865년 3월 4일에 시작되고 4월 9일에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죠. 남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에게 항복함으로써 북군의 승리로 끝나는데, 그로부터 5일 후인 4월 14일에 그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그 극장의 영국 배우 존 윌키스 부스라는 사람이 남부군의 극렬한 지지자였는데 남부군이 패배하고 북군이 승리하니까 그거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북군 승리의 주역인 율리시스 그랜트 북군 사령관과 현직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 제16대 대통령을 죽이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의 뒤통수를 권총으로 사격을 해가지고 암살을 했는데, 다음 날 4월 15일 아침 7시경에 링컨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테쿰스의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때 북군 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도 그곳에 초대를 받았는데 왜 가지 않았냐? 그래서 살아났는데요. 가지 않은 이유가 율리시스 그랜트 북군 사령관의 부인이 링컨 대통령 영부인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녀 학교 교육 때문에 학교 가야 된다는 핑계를 대고 그곳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 초청에 정중히 거절을 해서 그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북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살아난 거고, 그곳에 참석했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암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율리시스 그랜트는 나중에 18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8년 동안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의 18대 대통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한 11개월 전에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갔던 곳이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는 연못이 있는데요. 의사당과 연못 사이에 기마상의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동상일까요?
그 수많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기마상이 세워져 있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과 그 앞에 연못 사이에 기마상이 세워져 있는 인물이 바로 미국의 18대 대통령이자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대통령 복장으로 양복을 입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북군 총사령관 복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남북전쟁이 미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전이죠. 내전, 시빌워 내전인데요. 북군이 승리하지 않았다면 남북군과 북부군이 분리돼 가지고 남북이 분단이 돼버렸고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없을 수도 있었었는데요. 그때 북군이 승리해서 남부의 분리를 막았기 때문에 남북 통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기반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바로 남북 분단을 막고 남북 통합을 이루어냈다 해가지고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고요. 그걸 전투 현장에서 총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지휘했던 일본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가 18대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추앙을 받으니까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과 그 앞에 연못 사이에 기마상을 한 율리시스 그랜트 북군 총사령관의 기마상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율리시스 그랜트 18대 대통령은 미국 달러 지폐 5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링컨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부동의 랭킹 1위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에 미국의 위대한 역대 대통령 4분의 그 두상이 조각으로 되어 있죠. 그게 가장 왼쪽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오른쪽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오른쪽이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 오른쪽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에 그 4분의 대통령의 두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가장 우측에 있는 게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 후임자가 바로 링컨 대통령이 재선 임기 시작된 직후에 암살이 되니까 후임자가 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입니다. 앤드루 존슨 17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 나중에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에 암살이 되니까 후임자가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되듯이 그 각각의 후보자가 다 성이 똑같죠. 앤드루 존슨, 린든 존슨. 자,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암살되니까 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했고요. 또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암살되니까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승계를 했습니다. 그 승계자들이 다 성이 똑같죠. 앤드루 존슨, 린든 존슨. 자, 그리고 19대 대통령이 러더퍼드 헤이스인데요. 1876년에 당선이 됐는데요. 이분은 미국 대통령 선거 간접 선거 방식이 있어서 국민의 유효 득표수는 상대 후보보다 적었지만 선거인 단수 확보에서는 앞서가지고 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20대 대통령이 바로 테쿰스 저주의 세 번째 희생자인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인데, 이분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적 기반이 약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 장차관 자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입장이 달라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제 입을 싹 씻어버리고 약속했던 자리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찰스 기토라는 인물이 파리 공사 자리를 달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당선에 기여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주 프랑스 미국 대사죠. 주 프랑스 미국 대사.
그 당시 기준으로는 파리 공사 자리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바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워싱턴 DC의 한 역에서 모교 대학 윌리엄스 대학인가 방문하기 위해서 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총으로 사살을 해버렸죠. 그 암살범이 찰스 기토고 그 암살당한 분이 태풍스 저주의 세 번째 희생자인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21대가 체스터 아서입니다. 왜냐하면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암살이 되니까 부통령이었던 체스터 아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데요. 자, 그분이 대통령직을 하고 있을 때 21대 체스터 아서가 1883년에 우리 조선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수교를 맺은 지 141년이 됐습니다. 141년 전 1883년 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 대통령 시절에 바로 우리 조선과 조미 통상 수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미 외교 관계는 141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수교 기념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니까 우리도 답방 형식으로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미국에다 사절단을 파견했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는 일본에다가 뭐 통신사, 그 다음에 중국에다 수신사, 뭐 이런 일본, 중국을 상대로는 외교 사절단을 뭐 많이 보냈었지만 서양에다는 외교 사절단을 보낸 게 그게 최초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양에 대한 최초의 외교 사절단이 보빙사입니다. 자, 그게 1883년이니까 지금부터 141년 전인데요. 그때 사절 단장이 명성황후의 사촌 동생인 민영익, 그 다음에 영의정을 지낸 홍영안의 아들이 홍영식, 영의정을 지낸 분의 아들이 홍영식, 그분이 부단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길준, 서광범 뭐 이런 분들 총 8명이 갔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길준의 서유 견문입니다. 유길준이 그곳에 가서 워싱턴 DC, 뉴욕, 보스턴 이런 데서 수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그 첨단 서양 문물을 접하면서 엄청난 감탄사를 연발을 했었었고요. 또 같은 연도인 그해 1883년에 강철 케이블로 건설된 세계 최초의 현수교인 브루클린 브리지, 뉴욕 맨해튼 동쪽에 있는 브루클린 브리지, 이를 그때 브루클린 브리지가 개통이 됐는데요. 그 위용을 감상을 하면서 만끽을 했었습니다. 그게 유길준의 서유 견문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절단이 보빙사가 그 현직 대통령이었던 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큰 절을 올렸습니다. 큰 절을 올리니까 우리 동양 예법에 맞게 했는데 서양 미국 예법에는 큰 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악수를 하는 게 원칙인데 큰 절을 올리니까 깜짝 놀래면서 제 대통령 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 대통령이 절을 받았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게 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고요. 그 다음에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인물은 바로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를 띄엄띄엄 해가지고 2번 수행한 최초이자 전무후무한 케이스가 22대와 24대를 수행한 바로 이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걸 징검다리식 임기라 하는데요. 만약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올해 11월 5일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징검다리 임기 2번째 대통령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1884년에 22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1892년에 24대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22대와 24대 임기를 띄엄띄엄해서 2번을 한 유일한 대통령이 22대와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서 23대 대통령을 했던 분이 벤저민 해리슨인데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인데요. 그 중에
그 두 번째 가문이 바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할아버지,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손자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과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1892년에 다시 리턴 매치를 해서, 그때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현직 대통령이었던 벤저민 해리슨을 꺾고 1892년에 미국의 제2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1888년에 당선될 때도 국민의 유효 득표수는 그로버 클리브랜드보다 적게 확보했지만 선거인 단수 확보에서는 앞섰기 때문에 벤저민 해리슨이 2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5대 대통령은 누구냐? 바로 1896년 초선 1900년에 재선이 되는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또 테쿰스 저주의 네 번째 희생자입니다. 자, 이분이 1898년에 미서 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미국 제국주의를 열었던 인물이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인데요. 미국의 제국주의라는 게 식민지를 개척해서 식민지에서 자연 자원을 수탈해 가지고 종주국가인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식민지 국가들을 착취하는 이런 걸 제국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5대양 6대주에다 식민지를 개척하는 미국 제국주의의 시작을 열었던 인물이 바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1898년에 미서 전쟁,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을 미서 전쟁이라 하는데요. 서바나를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미자 서바나 서자에서 미서 전쟁이라 합니다. 미서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합니다. 그것을 미국 역사에서는 소풍과도 같은 전쟁이다. 정말 소풍처럼 놀면서 쉬엄쉬엄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다 해서 미국 역사에서는 미서 전쟁을 소풍과 같은 전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1898년 미서 전쟁인데요. 미국이 승리해 가지고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던 식민지 괌, 사모아, 푸에르토리코를 다 획득을 했고요. 또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던 필리핀을 2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898년을 기준으로는 이제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이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00년에 재선이 되고 1901년 9월 5일에 미국 뉴욕주의 북부 버팔로주에서 범미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때 촐고시라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의 총을 맞고 사망함으로써 테쿰스 저주의 네 번째 희생자가 되는 분이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왜 암살이 되셨냐면, 그 당시에 미서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하고 미국이 승리하니까 그것에 불만을 품은 스페인 출신의 아나키스트 조국이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 출신의 아나키스트 촐고시가 미서 전쟁 승리의 주역인 미국의 현직 대통령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를 암살을 한 겁니다. 그게 1901년 9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참고로 7대륙 최고봉 중에 북미 대륙의 최고봉이 과거에는 명칭이 맥킨리봉이었는데요. 지금은 2015년부터는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교통정리를 해서 알래스카의 원주민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디날리봉이라는데요. 북미 대륙의 최고봉 해발 6194m, 과거 명칭은 맥킨리봉, 현재 명칭은 디날리봉인데요. 왜 과거 명칭이 맥킨리봉이었냐면 1897년경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초선 임기가 시작될 무렵에 북미 대륙의 최고봉 알래스카의 맥킨리봉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 이름을 따서 맥킨리봉이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01년 9월 5일에 이분이 암살되니까 촐고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되니까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42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되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42세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됩니다. 자, 나중에 1960년에 당선이 되는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당선된 대통령 중에서는 최연소인 43세인데요. 버락 오바마는 48세 당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48세, 그 다음에 빌 클린턴은 47세 당선되는데, 당선 대통령 중에 최연소는 43세 당선이 되는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런데 승계 대통령, 당선 대통령을 통틀어 가지고 최연소는 42세 대통령직을 승계한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1901년 9월 5일에 암살이 되니까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26대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42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을 이제 8년을 한 게 되는데, 1901년 9월 5일부터 1909년 3월 4일까지 대통령을 8년 하는데요. 그 시기에 있었던 게 뭐냐? 바로 러일 전쟁이 있죠.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있었고, 일본이 승리했고,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체결됐는데요. 미국 북동부 지역의 항구 도시 포츠머스에서 강화 조약, 러일 전쟁의 강화 조약이 체결됐는데, 그걸 중재했던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태풍 개미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서 그런지 바람이 정말 세게 붑니다. 바람이 시원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의 강화 조약인 포츠머스 조약을 중재한 미국의 현직 대통령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그 다음해인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4명인데요.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 중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대통령 퇴임 후에 받은 거고, 나머지 3분은 대통령 재임 중에 받았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받은 것은 대통령 현직 프리미엄이 있어서 좀 받기가 비교적 수월할 수도 있는데, 퇴임 후에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받기가 어려운데도 받은 거니까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의 퇴임 후, 즉 2002년에 받은 노벨 평화상은 더 값진 겁니다. 자,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는 1905년 러일 전쟁 중재 강화 조약인 포츠머스 조약을 중재했다라는 공로로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그때 나오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구이자 대통령 특사인 윌리엄 테프트가 있습니다. 윌리엄 테프트가 일본의 가스라 수상과 비밀 협약을 맺죠. 그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인데요. 그 내용인즉슨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눈감아 주겠다. 또 대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눈감아 주겠다. 이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 그 결과 우리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 이제 급가속을 악세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바로 을사늑약이 맺어져서 그 5년 후에 또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36년에 일제강점기가 전개되는데요. 그것의 바로 시작점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괘씸하고 분노할 만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된 게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이었고, 8년 동안 대통령을 수행했던 시어도 루즈벨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4개 가문 중에 3번째입니다.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5촌 당숙이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5촌 조카입니다. 그런데 보통 같은 가문, 루즈벨트 가문이면 정당이 똑같아야 할 것 같은데,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으로 당선이 됐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례적이죠. 그 다음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8년 동안 공화당으로 대통령하고 물러날 때 카스라 태프트 밀락의 당사자였던 윌리엄 태프트를 후계자로 지명해서 윌리엄 태프트가 27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요. 시어도 루즈벨트 입장에서는 자기의 친구이자 대통령 특사로 카스라 태프트 밀락을 주도했던 윌리엄 태프트를 후계자로 지명하면 자신이 배후 조정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그래 후계자로 지명한 건데, 예상과 달리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년 후인 1912년에 괘씸해서 바로 전직 대통령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현직 대통령인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를 상대로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1912년에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간의 맞대결이 또 이루어지게 된 거죠. 1892년에 전직 대통령인 22대 대통령 글로버 클리브랜드와 현직 대통령인 23대 대통령 벤저민 헤드슨이 전현직 대통령 맞대결 첫 번째 케이스 1892년이고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12년에 전직 대통령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현직 대통령인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 간의 또 전현직 맞대결 두 번째 케이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 그 선거 유세 도중에 그때 현직 대통령인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는 공화당으로 출마하고, 반대로 전직 대통령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에서 분당을 한 진보당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공화당의 표가 분산이 돼서 어부지리로 상대 당이었던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28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버립니다. 자, 그 선거운동 할 때 1912년 10월 14일에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이제 전직 대통령인 시어도 루즈벨트가 선거 유세 운동을 하다 가슴에 총을 맞습니다. 암살범에 총을 맞는데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위스콘신주의 밀워키, 밀러 맥주로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서 지금부터 112년 전 1912년 10월 14일에 전직 대통령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유세를 하다가 가슴에 총을 맞는데요. 그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연설문 50쪽짜리 연설문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빳빳한 종이가 가슴에 있다 보니까 총알이 그 빳빳한 종이에 박혀가지고 중상을 면하고 경상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가슴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90분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명언이죠. 이 총알 한 방으로 나를 죽이려 하다니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1912년 10월 14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의 전직 대통령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의 명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당의 전직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공화당의 현직 대통령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의 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상대당인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제28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드로 윌슨은 제1차 세계대전을 수행했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인데요. 국제연맹을 창설하는 데 주도했다, 국제평화에 기여했다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을 못했죠. 왜냐? 연방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행정부에 대해서 미국 연방의회 입법부에서 반대해가지고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했던 우드로 윌슨 미국 28대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 정작 자국에서,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 못한 게 행정부는 가입하려는데 입법부인 연방의회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득하기 위해서 대국민 연설, 순회 연설을 하던 도중에 무리를 해서 반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임기 8년 중에 후반에 1년 반 동안은 거의 침대 위에서 투병하면서 임기 1년 반을 마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민주당입니다. 그 다음에 29대 대통령이 1920년에 당선된 워렌 하딩입니다. 워렌 하딩, 테쿰스 저주의 6번째 희생자인데요. 1920년에 당선됐으니까 테쿰스 저주의 주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워렌 하딩은 1920년에 당선되고 23년에 재선을 노리고 지방 순회 연설 중에 미국 태평양 연안에 북서부의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던 중에 심장마비 징후가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에 급히 도착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심장마비로 병사를 했습니다. 테쿰스의 저주의 5번째 희생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직위를 승계했던 병사함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했던 부통령이 누구냐면 켈빈 쿨리지 30대 대통령입니다. 켈빈 쿨리지가 제 30대 대통령이 됐고 이분은 또 29대 대통령 워런 하딩의 자녀 임기를 수행하고 또 당선이 돼가지고 또 본인의 임기 4년도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31대 대통령이 바로 후보 대통령이죠. 후보 대통령. 후보댐 들어보셨죠? 미국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접경지대 네바다주에 있는 게 후보댐이고, 후보댐이 그 당시에 미국의 최대 규모의 댐 공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든 시설이 그 후보댐에서 가까운 지역에 바로 라스베이거스가 건설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유흥 도시가 라스베이거스인데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탄생 배경이 바로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 당시에 착공이 된 바로 후보댐,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후보댐 공사 근로자들의 휴식 여흥 공간으로 근처에다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자, 그런데 후보 대통령은 1928년에 당선이 됐는데요. 이듬해인 1929년에 임기 시작한 직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온 겁니다. 1929년 10월 달에 바로 경제 대공황, 세계 대공황이 와가지고 한마디로 쫄딱 망하게 된 대통령이 바로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제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연히 경제가 안 좋으니까 현직 대통령인 후보 대통령은 연임에 실패하고 민주당의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미국 헌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했던 분이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32년에 당선이 되고 33년 3월 4일에 취임을 하는데요. 취임하기 17일 전, 초선 임기 시작되기 17일 전인 1933년 2월 15일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연설하다 총격을 받았는데 맞지 않아서 무사했었습니다. 그분이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그래서 33년 3월 4일에 초선 임기가 시작이 되고 그야말로 사회 간접 투자 자본 이렇게 엄청나게 공사 이런 것들 많이 했죠. SOC 투자 이런 걸 많이 하면서 테네시강 개발 공사 등 엄청난 공사를 주도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1936년 재선에 성공했고요. 그런데 재선 임기 시작하고 나서 37년, 38년에는 그거에 약발이 떨어졌죠. 그래서 경제가 또 안 좋아졌는데 또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전쟁 특수가 발생이 됐죠. 2차 세계대전에 바로 미국이 참전하지 않고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니까 그때야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39년부터 41년까지 약 2년 동안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개입을 하진 않았지만 영국에 대해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했죠. 물자 지원을 했었죠. 그러는 바람에 전쟁 특수가 발생이 돼가지고 다시 1940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하죠. 3선. 그래서 1940년에 3선이 됐으니까 테쿰스의 저주의 6번째 희생자입니다. 1940년 당선.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4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의 3선된 연도가 바로 1940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44년에 4선이 되는데요. 이분이 4선 될 당시에는
이미 저기 뭐 1942년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해서 태평양 전선에서 전환점을 거두었고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해서 또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2차 세계대전의 주도권이 연합국의 맹주 국가인 미국으로 넘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1944년에 사선 당선은 뭐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사선 임기가 시작되고 88일 만에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함으로써 테콤스의 저주의 6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원래 미국의 대통령 임기 시작 날짜는 1월 20일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현재의 미국 대통령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는 2025년 1월 20일 정오에 끝나는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임기 시작이 1월 20일이었냐면 바로 이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선 임기가 시작된 것은 1933년 3월 4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3월 4일 임기 시작이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선 임기가 시작됐던 1937년 1월 20일부터는 임기 시작이 3월 4일에서 1월 2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건국 초기와 중기는 3월 4일 임기 시작이었는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의 재선 임기가 시작됐던 1937년 1월 20일부터 날짜가 3월 4일에서 1월 20일로 바뀐 겁니다. 초선 임기가 시작된 33년에는 3월 4일 임기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45년 4월 10일에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뇌출혈로 사망하니까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33대 미국 대통령이 됐고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마무리를 했죠. 원자폭탄 개발의 성공이 이루어져서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을 해가지고 일본에게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최후 통첩을 했는데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 투하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또 항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던 분은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인데요.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바로 트루만 독트린, 마샬 플랜이 나오죠. 트루만 독트린은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소유럽들이 완전히 폐허가 되다 보니까 가난 속에서 공산주의가 싹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그 틈을 타서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 휩싸여 있는 서유럽의 가난한 그 상황이 폐허가 된 서유럽의 공산주의 세력, 즉 소련을 필두로 한 동유럽 이런 공산주의 적화 세력들이 침투할 수 있어서 자유우방을 지키는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어느 지역이든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지역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 이게 트루만 독트린이지 않습니까? 바로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이름에서 따서 트루만 독트린이라 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한 게 마샬 플랜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미국은 그 비용을 지출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경제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루만 현직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가지고 재선을 포기를 하셨었죠. 자, 그런데 그때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수정헌법 22조가 탄생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 22조가 탄생하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미국의 대통령은 4년 임기를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만약에 대통령이 유고돼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유고된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4년 임기 중에 자녀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승계한 그 부통령은 그 이후에 대통령이 한 번만 출마할 수 있고, 반면에 유고된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2년 미만